당신은 55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5세에 다시 그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너무 늦은 시작이라고 말할 나이. 누군가는 이제야 안정을 찾아야 할 시기였지만 한 남자는 그때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올해 67세, 지금은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남산 둘레길을 걷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10년, 누군가는 꿈의 이민 생활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그 시간이 제겐 너무도 현실적이고 때로는 버겁기까지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2013년 저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렇게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를 정리해 딸이 살고 있는 LA 근교 부에나파크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줄은요. 첫 몇 달은 마치 긴 여행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따뜻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마트에 가고 미국식 조식을 먹고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도 이젠 미국 사람이구나 라는 말에 웃곤 했죠. 그러나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아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회사에서 이메일을 쓰던 실력으로는 은행 업무 하나조차 해결하기 어려웠고 휴대폰 요금 하나 바꾸는데도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56세의 가장이 딸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마음. 그것은 제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관리자였습니다. 결제를 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계산이 안 되어 딸을 부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현실은 생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보다 돈은 빠르게 줄었고 저는 결국 한인마트에서 진열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입으로 말이죠. 아내는 말없이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연금이라는 희망 하나만을 보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드디어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을 채우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그 인천공항에 이번엔 조금은 지친 그러나 단단해진 마음으로 도착했죠. 그 10년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55세에 떠나 65세에 돌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내가 늦은 건 아닐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딸이 직접 고른 단독주택은 한국에서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고 앞마당에는 레몬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새 집에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 속엔 설렘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데리고 오니까요. 처음 몇 달은 말 그대로 꿀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이끄는 대로 헐리우드도 가보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한인마트에서 김치도 사고 LA의 햇살 아래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이민자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가장 먼저 마주친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단한 이메일을 영어로 주고받을 정도는 되었지만 미국에 오니 은행에 가서 계좌 하나 개설하는 것도 벽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도 요금제를 고르기도 어렵고 설명도 잘 안 들렸습니다. 계산대에서 묻는 말도 한참을 들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딸을 불러야 했습니다. 한 번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결제가 안 되어 직원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옆에서 대신 대답해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가 이 나이에 이럴 줄은 몰랐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딸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민 초기 비용에 집 보증금과 생활비가 더해지니 돈이 금세 빠져나갔습니다. 저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못 가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했던 제가 미국에서는 자격증도 없고 언어도 불편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력은 소용이 없었고 나이는 더 큰 장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인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열대 정리, 무거운 박스 나르기, 냉장고 정리까지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이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몸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붓고 허리는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소파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 제 발을 담가 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6개월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한인 여행사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용기 내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채용되었습니다.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급여는 한국에서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적어도 몸은 덜 힘들었고 사람들과 말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내도 그 즈음 한인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오후까지 일하는 일과였지만 서로 바쁘게 지내며 적응해 갔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LA에 해변을 드라이브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딸들과 식사를 하며 우리는 미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노후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특히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였습니다. 한 번은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검사 몇 가지와 약 처방 후 받은 청구서가 무려 $2,000. 보험이 일부를 부담했지만 제 부담만 $800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끝이라는 걸.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되는 치료가 미국에서는 수백 달러가 기본이고 보험이 있어도 디덕터블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 그 고민은 5년 차에 결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사 사장님이 구조 조정을 하며 저에게 앞으로 몇 년 더 일하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60세가 넘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 두려웠지만 의외로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아내는 제안했습니다. 5년만 더 버티자. 미국 사회보장연금 자격을 채우고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제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이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5년만 더 버티자. 그때까지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저는 다른 여행사에 재취업했고 아내는 베이커리 외에도 주말에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 6일을 일했고 쉬는 날도 아껴가며 최대한 저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은 사지 않고 계속 렌트로 살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임대를 주며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2023년 우리는 10년을 버티고 사회보장연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얼굴을 스치는 한국의 습한 공기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렘보다는 복잡한 감정, 그리움과 낯설미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아진 빌딩, 복잡해진 지하철 노선, 골목마다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가게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겨울 바람에 실려오는 어묵 국물 냄새, 지하철 안내 방송의 익숙한 멜로디. 그 모든 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정말 돌아온 게 맞는 걸까 하는 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미국에서 그랬듯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변해버린 디지털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되는 세상. 택시를 부르려면 앱을 켜야 하고, 은행 업무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모바일 인증서. 편의점 키오스크 앞에 서서 이거 어떻게 주문하냐고 묻는 순간 옆에서 도와주던 젊은 직원이 마치 노인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느꼈던 불편함이 여기선 기술 때문에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주한 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는 대부분 은퇴했거나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처음엔 반가워하더니 금세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지난 10년을 이야기했고, 저는 미국에서의 지난 10년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흐른 공백은 어느 누구도 쉽게 메울 수 없는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언제나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어딘가 모르게 미국적인 행동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계산할 때 팁 금액을 적으려다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줄을 서는 방식, 식당에서 주문하는 습관, 심지어 인사하는 방식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인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 그 사실은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하나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험카드 하나면 종합검진도 가능했고, 불과 몇만 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각종 검사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의사와의 상담도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어졌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안심이라는 거구나. 미국에선 언제나 몸이 아플까봐 두려웠고, 병원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여기선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사실도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구석구석까지 이어져 있었고 65세 이상이면 무료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선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여기선 교통카드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나를 다시 이곳의 일원으로 조금씩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귀국 후 6개월쯤 지나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수업, 요가와 노래 교실, 모든 것이 무료 혹은 저렴했고, 나처럼 해외에서 돌아온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쌓아갔습니다. 미국에선 어떠셨어요? 저는 독일에 살다 왔는데요. 그 속에서 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80만 원. 아내와 마주 앉아 작은 샴페인을 따며 말했습니다. 10년의 고생이 이렇게 돌아왔네. 그 순간
모든 게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첫날.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흘렸던 땀. 딸의 손을 잡고 슈퍼에서 헤맸던 기억. 밤새 고민하며 눈물 흘렸던 그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내의 말없는 미소. 이 모든 경험은 그저 연금을 얻기 위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지금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10년을 버텨 인생을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67세의 나는 어느새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숨이 차오를 때쯤 들려오는 새소리에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컴퓨터 수업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영어 회화 수업에선 미국에서 배운 단어를 또박또박 따라 읽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나는 늘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가 아니라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요즘 꽃꽂이를 배웁니다. 한때는 하루 14시간을 일하던 손으로 이젠 작고 예쁜 꽃을 다듬고 정리합니다. 서로 바쁜 미국 생활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자주 마주보며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 딸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아요? 엄마 그 꽃 되게 예쁘다. 화면 속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게는 어린 딸들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국에서의 10년은 우리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 이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노동의 가치와 자립의 소중함을 배웠고 한국에 돌아와선 공동체의 따뜻함, 사회적 연대와 안정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곳 모두 내 인생의 귀중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미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눈부시게 맑았던 캘리포니아의 하늘. 그 아래에서 나와 아내가 작은 일에도 웃으며 하루를 살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버틴 아내의 손을 나는 지금도 종종 잡아봅니다. 그 손엔 주름이 많고 마디가 굵어졌지만 그 안엔 수많은 날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노후는 단지 편안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적응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으로 갔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조용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망설이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5세에 떠나 65세에 돌아온 저는 지금 67세 이 나이에 가장 깊고 넓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 순간이 감사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미국에서의 10년. 그 시간은 단지 연금을 얻기 위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였고, 삶의 두께를 더해준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경험이 당신의 고민에 작은 힌트가 되었거나 당신의 마음에 한 줌의 용기를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그 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춰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 낯선 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인사이트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때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과의 인연이 이 한 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채널이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그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빛나는 챕터가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